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요?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봅시다.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죠. 영어로는. 이거는 이제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데모크라티아라고 해서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 그리고 지배를 뜻하는 크라토스의 합성어인 데모크라티아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민주주의는 뭘 뜻하는 사상 체제냐? 정치 사상이냐? 민중이 지배하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뜻하는 거예요. 많은 민주주의 체제들이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일단은 민주주의 중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죠?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는,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서방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을 했죠. 그럼 또 무슨 민주주의가 있을까요?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인민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민주주의가 채택이 될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민주주의가 가진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원성을 지향을 해요. 다원화를 지향합니다. 단순화를 지향하지 않고 다양한 방향성, 다양한 지향성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체제 안에서 일단 인민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민주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민주주의가 되든 안 되든, 실제로 민주주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나라에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민주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시에는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선거나 투표를 이용을 해서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다. 간단하게 이제 민중,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 사상이다. 이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강의 안에도 나와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세 가지 특징은 인민, 자유, 진보입니다. 크게 봐서 딱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인민, 아까 말했던 주권의 주체가 되는 인민, 그리고 자유, 그 주권을 가진 자들이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이를 완전히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원성을 지향하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 다양한 방향성을 지원을 하지만 어찌됐든 민주주의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된다? 진보를 향해서 가야 된다. 공동체 의지로 이 사회의 질서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 자, 요게 이제 민주주의의 세 가지 특징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올바른 민주주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균형이 깨질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민주주의가 된다면은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위험 신호가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경고성으로 우리 사회에 메시지가 던져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이론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자, 일단은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인민에 대해서 봅시다. 첫 번째 원칙, 인민. 인민이 권력을 가지는 체제라고 했죠. 국민이 권력을 가진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이 인민이 요 자연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종, 출생지, 뭐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거죠. 인공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출생지를 변경하고 싶어.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 해가지고 태어나지는 게 아니죠. 인공적인 게 아닙니다. 인종. 나는 이 인종을 선택해서 태어나고 싶어. 이것도 안 되죠. 이건 자연적인 겁니다. 거기서 정해지는 그 인종, 종교, 출신 언어 같은 특징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공동체, 가족, 부족, 씨족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민주주의에서 정의하는 이 인민이라는 것은 같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과 이 체제를 받아들인 사람들 모두 인민이라고 부르는 구별, 구분이 없어요.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체제를 받아들입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모두 인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 구별, 구분이 없으니까 차별도 없겠죠. 그래서 모든 인민은 존엄하고 그 권리는 동등하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인민의 주체는 모든 사람이에요. 체제를 받아들인 사람도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과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민은 존엄하며 그 권리는 동등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유, 근대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는 자유가 덧붙여진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는 간단하죠. 개인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 원래라면 이제 인민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국가라는 체제가 있잖아요.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힘이 정부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힘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제한적으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쓰여야 된다.
즉 권력은 자기 삶의 주인인 개인 앞에서 함부로 행사될 수 없다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특징을 띱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지를 공동체에 강요해서는 안 돼요. 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 안의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동체 또한 시민들의 사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과 이들이 받아들인 사람들 모두 인민에 속한다. 울타리가 없죠.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정부도 나의 삶 앞에서 내 권리 앞에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진보입니다. 민주주의는 이제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 운명론을 거부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길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회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냐?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모두 알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와는 다르게 보수주의는 이제 이 결함을 인정을 하죠. 똑같이. 근데 민주주의와 보수주의의 차이는 뭘까요? 보수주의는 이 결함을 신의 섭리 아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오는 거죠? 전통적인 질서를 가지고 오는 거죠. 법, 규칙.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간을 묶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자유를 지향한다 그랬죠. 법과 질서로 인민들을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정부도 막을 수 없는, 정부도 완전히 이들을 종속시킬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인민들에게 부여를 한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이 인민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의지로 이 사회적인 질서를 개선을 해보자. 요렇게 가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진보적인 사상이에요. 얼핏 들으면은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 세 가지 특징이 나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죠. 인민,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 정부가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 종속된 각 개인은 권리를 제한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최대한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우선을 하고 정부의 권력보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된 각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그들의 의지를 통해서 질서를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로만 들으면은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가 원래 서로 견제하는 상호 견제 그리고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 특징들인 거예요. 원칙들인 거예요.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인민이 유일한 원칙이 돼서도 안 되고 자유가 유일한 원칙이 돼서도 안 되고 진보가 유일한 원칙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균형 있게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이 유일한 원칙이 됐을 때 과거 프랑스 대혁명 때의 그 피해 숙청 그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자유가 유일한 원칙이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그 각 개인을 통제할 수 없는 사회는 통제 불가능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왜? 개인의 자유가 정부의 권력보다 세지니까 자유가 유일한 원칙이 되어버리면 어느 개인이 묻지마 범죄를 일으켜도 우발적인 살인을 계속해서 일으켜도 정부가 이 개인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사회로 가는 겁니다. 진보가 유일한 원칙이 되면 어떻게 되죠? 진보는 자유가 있는 개인이 공동체로 모여서 그들의 의지로 질서를 개선시켜 나가자. 사회적인 결함을 개선시켜 나가자. 요거잖아요. 근데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결국엔 뭐가 되는 거죠? 과거에 쌓아온 시행착오와 전통적 질서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진보가 유일한 원칙이 되면은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질서와 전통이 즉시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완벽하지가 않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만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칙을 밸런스 있게 잘 버무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되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대안이 되지도 않아요. 똑같은 불완전한 체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심지어 민주주의는요, 마르크스가 그리고 사탄이 진정으로 갈았을 체제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시대에 사탄이나 마르크스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 귀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 마르크스, 그 사탄이 만든 그 이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 어디일까요? 그 마르크스 이론에 가장 크게 영향받고 있는 나라는 그 이념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에 반대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크스 이론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국가들, 특히 자유세계의 국가들은 모두가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대가를 치렀을까요? 봅시다. 냉전 결과가 어땠습니까? 냉전의 결과는 공산주의의 패망, 그리고 민주주의의 승리였죠. 그 결과 인류의 기억 속에는 어떤 생각이 탁 박히게 됩니까? 냉전의 결과로 민주주의가 곧 승리이자 정답이다 라는 인식이 들어서겠죠. 공산주의는 이제 지는 해고, 민주주의가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생각이 이어져 와서 인류에게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적으로 분류하고 반대로 민주주의를 국가체제의 답으로 제시를 하죠. 지금 딱 이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수를 비교해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 독재체제 비판하고 혐오하고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종량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암덩어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적으로 분류를 했고 민주주의를 국가체제의 답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너무 과했던 겁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인권,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을 하죠. 그 인권을 박탈하는 공산주의 체제에 반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너무 맹신한 나머지 어떤 사고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개인의 자유와 능력이 국가와 법과 질서 위에 있다라고 혼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개인의 자유가 국가 권력보다 위에 있다 이겁니다. 국가의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를 너무 맹신한 나머지 어디까지 가버린 겁니까? 개인의 자유와 능력이 국가와 법과 질서 위에 있다라고 혼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사상이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죠? 공산주의 체제에 반대해서 자본주의 경제 제도가 승리했죠. 사회주의와 반대되는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너무 맹신한 나머지 이제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영향권인 유럽과 미국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거짓말 같죠? 갑자기 결론이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가버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무슨 자료냐면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그 자료인데 실제로 1970년대 대비해서 지금 2010년대, 2020년대에 미국의 크리스천 비율을 나타낸 자료예요. 1970년대는 거의 91%, 92%였습니다. 미국 내의 기독교인 비율이. 근데 지금 60%까지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지금 가장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1970년대 이때 냉전 시대입니다. 이때는 기독교인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90%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냉전을 승리하고 나서 시기가 거의 겹칩니다. 냉전이 승리하고 난 이 시기랑 겹치는 거예요. 이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승리했죠. 그거에 맞춰서 점점 떨어집니다. 미국이 이래요. 유럽은 안 그랬을까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매년 10%씩 떨어진다 그랬어요. 지금은 기독교인 비율이 20, 30% 되나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나서 아이러니하게 기독교인 비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기독교 사상과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배웠잖아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냉전 시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나서부터 그 사상이 인류에게 주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적 사상과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사탄과 마르크스는 이걸 의도한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를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 제국을 만들거나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를 온 세계에 퍼뜨리거나 냉전 시대 때 자유민주주의에 맞서서 공산주의를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한 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게 이들의 전략이 아닙니다. 모든 정치, 모든 경제 제도에 무신론을 뿌리내리게 하는 게 이들의 전략이에요. 그중 하나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안에는 신이 없어요. 오직 개인뿐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나서부터 기독교 영향권인 유럽과 미국에 무신론이 뿌리내리게 돼요. 그래서 유럽은 기독교 사상과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고 미국은 무너지고 있었다가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억지로 그냥 끌어당긴 겁니다. 기독교 사상과 가치를 이제 다시 미국에 주입을 시키고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이 사탄과 마르크스가 바랐던 사회입니다. 민주사회. 신이 없는 민주사회.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은 이제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들을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기독교는 마찬가지로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인간은 모든 욕구와 열망이 원죄에 구속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나 스스로 의인이 되게 할 수도 없고. 왜? 원죄 때문에. 근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이러한 신을 믿습니까? 이러한 원죄를 믿나요? 믿는 비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안 믿는다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